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얼스파 김석환입니다. 벌써 1월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2월에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만큼 또 열심히 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말 월초다 보니까 중요한 경제 지표와 일정들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이제 월말 월초가 같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월초에 발표되는 지표들과 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월 1일 날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한국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죠. 작년부터 계속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기저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글로벌 전체적인 움직임들, 경기에 대한 흐름들이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에서 우리나라 1월달 수출입 동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수출입 동향, 특히 수출 동향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미국의 1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어찌됐건 기준선이 50이에요. 이 50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둔화가 됐는지 아니면 소폭 개선이 됐는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과 관련한 지표들도 나오는데요.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구인 이직과 관련한 졸츠 보고서가 하나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ADP라고 하는 민간 고용 쪽에서 ADP 민간 조사 기관에서 민간 고용 변화와 관련한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금요일 나가면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FOMC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1월 31일, 2월 1일이고요.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따지면은 2월 2일 새벽 3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새벽 3시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25bp 정도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4.5% 정도이니까 이 상단이 4.75%까지 높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어닝 시즌이죠. 보시다시피 31일 날 화이자, 맥도날드, AMD를 시작으로 해서 2월 1일 날은 메타, 그리고 2월 2일 날이 빅데이네요. 애플, 아마존, 알파벳까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일정 중에서 좀 보실 만한 부분들은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영란은행, 영국도 통화정책 회의를 바로 다음 날인 2월 2일 날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금요일에 유엔의 세계 식량 지수, 지난해도 보면 하반기 내내 계속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계속해서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또는 이게 이렇게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U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있는데, 지금 이제 2월 24일이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1년째 되는 날이에요. 만 1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제 발표된 미국의 광의통화, 즉 M2 증가율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약간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료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광의통화 M2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금, 현금이라든지 또는 주식, 유가증권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과 소비자 물가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지금 이 소비자 물가를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비교한 그래프인데, 시중에 지금 광의통화 관련한 부분들이 전년 대비로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난 12월 달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3%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네, 처음 있는 사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그만큼 여기에서 우리가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가 앞으로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둔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이렇게 만약에 시중의 유동성이 이렇게 증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감소한 데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 이제 시중에서 흔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돈맥경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실제 올해 연초 이후에 증시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너무 또 연초부터 강하게 좀 달리고 있어서 저는 사뭇 좀 걱정도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금융 또는 통화 관련한 지표들 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여러분 계속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60년 이후부터 쭉 보시는 건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 기폭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미라우스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뭐냐면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자가 어떤 기사를 냈냐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 중에 연준이 이제 올 봄 중에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제 동결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런 기사들을 이제 내놓으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투심이 개선이 되는데 크게 좀 기여를 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니티베라우스 이 기자 같은 경우도 이런 지표들, 즉 이렇게 둔화되는 M2 지표들을 보면서 반영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짐작 섞인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게 M2 관련한 이제 지표이긴 한데 이 M2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 중에 이 두 분의 교수님이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이 TMS라고 해서 통화공급 측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소매 또는 예금 이런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요. 다만 연준 국채 예금 이런 부분들을 좀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중 통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잘 설명한다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관련해서 좀 가져온 내용 중에 우리가 좀 볼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는 방향성이 상당히 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더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개의 지표 간의 증가율 차이를 한번 비교해서 그래프로 놓고 보고, 그리고 이거를 과거 경기 침체 구간들과 한번 비교해서 봤을 때 이 두 개의 지표가 양수에서 음수로 이동했을 때 경기 불황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커졌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두 개의 지표가 이렇게 커지면 실제 큰 리세션들이 좀 발생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등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등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렇게 M2 증가율이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증가율 역전폭이 좀 더 차이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게 꼭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서 불황으로 바로 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뭐 98년이나 2018년 정도에는 약간의 휩소도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화가 될지 아니면 과거 역사대로 또 불황으로 가는 하나의 전조 시그널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몇 개월 내에 좀 더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다양한 금융 지표들 상에서는 분명히 시그널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월스파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역시 고용과 관련한 지표들도 발표가 됩니다. 매번 이제 보여드리긴 했지만 현재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 계속해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여전히 미국의 일자리 수는 실직자 한 명당 1.7개의 일자리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1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던 1월 첫째 주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장이 고용보고서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이 환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임금 상승률이
지난달에 0.6%에서 0.3%로 이렇게 둔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비스 물가가 결국엔 중요하다. 그런데 그 서비스 물가의 키는 역시 임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실제 이 상품 물가 같은 경우는 약간 저희가 이제 성향을 예로 들 때 약간 후라이팬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뚝배기 같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검정색의 그 근원 상품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근원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묵묵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한번 방향을 또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 방향을 다시 한번 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일단 시장에서 좀 가장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이걸 꺾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임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옆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 뭐냐면 지금 이 검정색은 재직자예요. 재직자들의 임금 상승률이고요. 이 주황색 그래프는 구직자입니다. 구직자들의 임금 상승률 그래프인데 보시다시피 구직자들의 임금 상승률 그래프가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두 집단 간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어떻죠? 지금 미국은 지금 당장 내가 정리해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충분히 좀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임금 상승으로 인한 서비스 물가가 쉽게 잡히고 있지 않은 모습들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연준이 이 부분을 올해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 고용과 관련한 지표들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 특히 임금 관련한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닝 시즌 한창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나왔고요. 오늘 테슬라 실적까지 이제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메가 기업들, 시가총액 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비용 관리에 관련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실제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률 모든 걸 다 제외하고 난 순이익률이 현재 6분기 연속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지난 4분기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1.4%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나 알파벳, 아마존 등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한번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자리에서 지난 분기에 대한 실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향후 이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닝스 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밤이죠.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애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는 매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반영을 해서 추정치를 발표를 하죠. 그게 바로 GDP 나우인데요. 지난주 1월 20일자로 일단 4분기 최종치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3.5%. 지난 3분기에는 3.2%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오는 과정에서 가장 높았을 때가 3.29%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종으로 가서 보니까 1.75%까지 감소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그럼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개선될 여지보다는 이렇게 둔화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우리나라도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되기도 했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소비자들 또는 근로자들의 지갑은 더 얇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소비를 더 타이트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올해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올해 소비에 대한 기대치는 더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번 달 1월 달에 예비치를 발표하고 2월, 3월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그래서 최종은 3월 말에 나온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2 둔화가 갖고 있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물가 둔화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 즉 동맥 경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M2뿐만이 아니라 두 교수님이 개발한 이 TMS라고 하는 통화 공급 측정법과 관련해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음수일 경우, 그리고 그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황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서베이 결과들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프트 랜딩으로 얘기하는 연착륙이 될 거냐, 아니면 하드 랜딩으로 얘기하는 경착륙이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더 팔로우업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는 역시 올해 첫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ECB와 그리고 BOE도 통화정책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간밤에 있었던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 향후에 여건에 따라서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비쳤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커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월 2일 새벽 3시 30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그 기자회견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월말에 주택 관련한 지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월 초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용 관련한 지표들까지 다음 주에 굵직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애플이나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메가 기업들, 뭐 빅테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열심히 달려야 할 것 같아요. 특히 2월에는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주말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2월에도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